네, 좀 더 계속해 볼까요? 어, 그, 딱 부러지는 것이 없죠. 그죠? 미래 경영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란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특강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미래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요령을 가르쳐 주고, 실습해 가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그 미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생각해 만든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 잠깐 이렇게 진행을 시켜 볼게요. 이번 주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사실은 별로 내가 그렇게 흥미있게 듣고 읽는 분야는 아니에요.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또 미래 전문가들이랍시고 뭐 사실 무책임한 주장도 너무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100%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는 또 그들이 말하는 미래가 또 그러나 들어봄직은 하거든요. 맞든 틀든 간에. 그래서 미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진답니까? 누가 모를 때 머릿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미래학자는 저렇게 전망하던데 또 이런 미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는 또 유익함을 제공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클립에서는 간단하게 미래의 전망되고 있는 미래를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어떻게 할 때는 흐리고 어떻게 할 때는 밝고 이게 저는 감이 안 잡히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되나요? 미래의 전망. 정말 많고 많은 자칭 어마어마한 많은 미래 예측 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펼쳐냈고 속칭 퓨처리스트들이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면요 아주 미래 코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들이 수백 권씩 쌓여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뭐 독자들 마음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주장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특정 개인의 주장이 아닌 적어도 기관들이 전망한 미래를 여러분에게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적어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미래를 탐구했던 연구 조직들, 연구 기구들이 전망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신뢰성이 가니까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책들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내가 한번 그 책을 쓰려고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뭐 보여주는 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데 정말 많은 책들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쏟아져 나온 책들만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번역서들도 이렇게 많고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그 중에서 내가 네모 박스 친 책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다는 책들이거든요. 뭐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트렌드 이런 책들, 뭐 보고서들 이런 책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있고 국내 도서들로서 유명한 책들이 쭉 보니까 국내 전문가들이 쓴 책도 이렇게 많아요. 뭐 학회 차원에서 쓴 책도 있고요, 많습니다. 내가 정보통신 정치연구원 있으면서 낸 책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그 책도 있고요. 뭐 KT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쓴 책도 있는데 이 책은 내가 잠깐 뭐 소개를 좀 해준 것도 같고요, 부분적으로.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목록만큼 여러분하고 나중에 그 교류를 통하고 이제 자료를 갖다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도서로서도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뭐 칭찬받아서 학자들이 많이 찾아보는 책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미래 학자처럼 생각하라. 뭐 이런 책도 있네요. 그죠? 책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책들도 있는데 뭐 엘빈 토플리 책도 있고요. 뭐 이 책 참 나름대로 볼만한 책입니다. 호모데우스. 그 전에 이제 썼던 책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책인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아까 뭐 이런 책은 아까 소개를 해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잠깐 보여줬고요. 뭐 다양한 책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토마스 프레이도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도 방문했던 분입니다. 아주 좀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고, 국내 책으로 또 다르게 좀 소개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내 책으로도 융합하면 미래가 보인다. 뭐 이런 책. 저기 나중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했던 분이 쓴 뭐 이런 책도 상상 현실이 되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대충 이렇게 훑어보려고 노력을 했더랬는데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 카이스트 교수 정재승 교수가 쓴 이 책은 뭐 비교적 TV에 많이 출연한 분인데 우리의 뇌를 연구했던 분으로 상당히 재밌게 그 좀 작은 1.4kg밖에 안 되는 우리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으로 딱 미래와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뭐 나름대로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 학계에서 제법 알려지고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뭐 최영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미래학, 미래경영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학교 차원에서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펼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그 자료를 검색하고 이런 와중에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했던 거기 원장님, 지금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분인데 지금 미래를 확 돌았습니다. 지금 부총장 맡고 있고 초대 미래학교 회장을 맡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미래 경영을 논하기 전에 그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미래 경영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얇은 일종의 참고서나 이제 미래 연구를 하는 방법들을 여기다 기입한 것이고 교과서는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책이 있고 내가 이 책의 부분 내용은 내가 썼던 이 책에도 담았습니다. 좀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두 책이 양쪽으로 좀 그 두 권이 함께 이용될 수 있도록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카이스트가 상당히 많은 책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아무튼 책들은 그렇고요. 책들보다도 아까 말했던 뭡니까 그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그 연구 보고서들, 온 책들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에게 2035년도, 2045년도, 2055년도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 최소한 개인이 아닌 미래 연구 전문 기관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 맞든 틀리든 간에 그걸 나름대로 알아두는 것은 그래도 또 나중에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이 좀 더 유식해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내용들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이번에 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따로 슬라이드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책의 내용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따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줄 알고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아서 글자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책은요, UN 기구에서 만든 책인데 이런 책을 펼쳤어요. 첫 번째 이거 보고 한 것이 이 책인데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년도에 이렇게 된답니다 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첫째 내가 소개를 먼저 해주고 싶고요. 굉장히 폭넓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막 세상이 급속히 변하면서 이제 특이점으로 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특이점이라는 게 싱귤러리티라고 했잖아요. 그걸 믿는 학파가 전망하는 책들이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처음으로 그걸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그 싱귤레이티라는 단어와 특이점을 각인시킨 그 책이 바로 그 커즈와일의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은 상당히 제법 두꺼운 책인데 이 특이점이 온다, 이 커즈와일의 책이 쓰여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적어도 싱귤레이티 학파들은 상당히 그 과학기술의 토대를 둔, 또 제가 말했듯이 레이 커즈와일이 그 구글의 CTO로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사 2045년도가 아니고 2050년, 2060년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특이점이 오는 시점을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늘 미래를 연구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하는 조직이라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펼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번역돼 가지고요, 이렇게 NIC라는 미국 그 대통령을 위한, 뭐 제목 자체는 미국 대통령을 위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의 미래 예측 보고서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그 책 앞에 뭐 이렇게 쓰였는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이런 미래, 이런 시점에서 2035, 40, 55년도의 미래가 이렇다더라 하는 것을 잠깐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UN 미래연구기관이 바라보는 2055년의 미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글자 적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글자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눈으로 들어보기, 아니 귀로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첫째, 이 유엔 미래기구에서의 전망은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거랍니다. 아주 오래 살 거랍니다.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거랍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요즘인데,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 연령을 낮추는 기술이 나온답니다. 수명 연장, 노화 예방, 영생 등 늙지 않게 된답니다. 염색체 말단에 엽기 서열 부위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매듭만 남게 돼서 분열을 멈추고 노화 상태로 들어가게 만든 바로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어를 늘리는 기술이 생기고 노화를 따라서 방지하게 된대요. 이로 인해서 모두가 100세 혹은 250세까지 살게 되고요, 이름으로써 엄청난 지성의 개선, 새로운 발견의 시대, 다양한 경제 시대를 만들지만 슈퍼 늙은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들이 부를 통제하고 정치가 후퇴하고 인구 과잉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답니다. 영원한 젊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장애 없는 세상. 수명 연장과 더불어서 미래는 장애가 없는 세상이 온대요.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왔을 때 불의 사고로 다리를 절단되거나 한쪽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절망할 필요가 이제 없대요. 속칭 입는 엑소슈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기동성을 갖게 해주고 3D 프린팅으로 인공뼈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답니다. 질병 극복. 우리 모두의 신체는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유전자 DNA를 자르고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시키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선천적 질환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답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계속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트와 섹스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미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혼보다 미혼자가 더 많게 된대요. 미혼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데이트가 보편화되고 데이트 게임화, 사랑의 상품화 등은 이미 지금 현실되고 있답니다. 2030년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가상현실 섹스가 사람들이 즐길 것이고, 2035년도에는 가상현실과 상호작용되는 하는 섹스토이를 많이 갖게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2050년에 이르면은 남녀 섹스보다는 섹스 로봇과의 섹스가 더 성행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뭐 조건 실컷. 이 기술들은 남녀 관계와 실제 섹스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니까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춤아기의 탄생. 첫 번째 성혁명이 만약
피임 도구에 사용했다면 이제 섹스와 생식의 분리를 위해서 두 번째 성혁명으로 향하고 있는데 35세 이하일 때 젊을 때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보관했다가 커플이 준비가 되면 모체 외부에서 정자를 결합해서 배아를 형성하고 배아의 유전자를 선별해서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혁명이래요. 이 배아의 게놈을 편집하면 질병 유전자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의료가 개인화된 시스템 의료로 나간대요. 건강의 결정적 요인은 유전자가 30%, 부모로부터 받은 게 30%, 환경과 생활 습관이 60%, 보건 관리가 10%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여튼 발전해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배열, 식이요법 정보, 운동량과 수면 시간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최신 정보가 개인화된 데이터 클라우드에 내장돼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건강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AI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AI와 바이오가 결합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장 돈 버는 분야는 현재는 보건의료 분야래요. 근데 조만간 이제 엄청난 신약 개발 분야로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증상을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신약 후보를 알려주고 그래서 제약업계와 인간 수명 연장의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된대요. 똑똑한 로봇의 대중화. 로봇들이 서로를 가르치면서 학습 경험을 나누게 되고 인공신경망 방식의 딥러닝과 사람의 학습 과정을 따르는 머신러닝이 이를 가능하게 한답니다. 로봇들이 집단 학습을 하게 됨에 따라서 2029년도면 인간의 한 명보다 로봇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요. 2045년도가 되면은 지구촌의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똑똑해져서 인류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특이점이 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도에 약 67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 비즈니스용과 가정용 도우미 로봇이 40%를 차지하게 되라는 예측입니다. 산업용 로봇도 사람과 협업이 가능해져서 근로자에게는 더 나은 직업을, 생산자에게는 더 높은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인조인간. 지금 현재 헨슨 로보틱스가 만든 그 로봇이 있거든요. 그 소피라는 것인데 사람과 매우 흡사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또 다른 헨리를 봤나요? 다른 제품을 봤더랬는데 이 소피아는 이미 표현할 수 있는 감정도 무려 62가지가 된답니다. 62가지의 감정 표현이 가능하대요. 사람처럼 사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헨슨은 20년 내에 인류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로봇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자리 변화. 직장에서 흔히 하는 데이터의 수집, 처리, 예측 업무는 자동화되고요. 반면에 의사결정, 기획, 인간 상호작용, 창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아서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로 전환되고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가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취업의 필수 조건인 4년제 학위 제도는 신기술을 3개월 만에 그냥 가르치는 마이크로 대학이 대신하고요. 2050년까지 8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노인의 일자리도 전문 분야별로 생기게 될 거랍니다. 정치 로봇도 등장해서 사람을 뛰어넘고요. 네, 좀 생략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의사도 이제 10년 내에 상당수의 의료인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대요. 로봇이나 센서, 칩이 대신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병원, 무의사 병원이 보편화된대요. 인간 의사보다 훨씬 싸고 더 정확하고 신기술로 잘 습득하고 로봇 전문가 시스템이죠. 의사죠. 이런 로봇 의사들은 이미 암 진단을 하고 개개인을 위한 최적의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병원은 매우 다른 장소로 변화되고요. 침상들은 자동으로 움직여서 환자를 응급실에서 지본실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안전한 약품 조제도 할 수 있고요. 재활 프로그램도 로봇의 지원을 받게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경계 그리고 경계가 또 변한 세상. 붕괴된 기존 시스템. 미래는요, 국경이 담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지구촌 지구 어느 곳에서든 일하면서 살 수 있답니다. 거주지, 화폐, 언어는 기술에 의해서 붕괴되고 의미를 잃게 된대요. 달러, 우리나라 돈, 유한 그 의미가 없어진답니다. 앞으로는. 텔레프레센스 기술은 특정한 곳에 직접 가 있지 않아도 극도 현장감을 제공하고요. 아바타 기술은 로봇이 사람과 동시에 보고 듣고 느끼면서 대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언어의 장벽도 무너진대요.
현재 구글 번역기 수준이 아니라 실시간 통역 이어폰과 같은 웨어러블이 세계 100개국 100여 개의 통번역을 완벽하게 해줄 거랍니다. 언어는 더 이상 유학, 해외여행, 타국 이성과의 사랑의 장애물이 아닐 거래요. 화폐 역시 은행이 불필요한 국제 디지털 통화인 가상화폐로 대체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5G 통신혁명, 이미 했고요. 스마트 워크,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선거 정치판도 바뀔 거래요. 심지어는 챗봇이 선거 캠페인을 해주고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된 유권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요.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식품은 달라지고요. 냉장고가 사라지고요. 각종 식재료가 3D 프린터로 음식이 만들어지고요. 드론이 신선 음식을 배달해 주고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어진 육류가 실제 고기가 아닌데 고기 맛을 내주고요. 요즘 각광받는 직업인 요리사가 사라질 거고요. 또 한편 미래의 음식은 알약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양분을 담은 유동식 간이식품 소이렌트라는 것이 이미 나왔답니다. 나왔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지어는 먹지 않고 살갗에 붙이기만 해도 영양제를 흡수하는 그런 음식도 나오고요.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영양제가 이제 주된 목적이라면. 주거 문화와 3D 프린팅 건축. 그래서 아주 집들도 스마트 도시 건설도 3D 프린팅으로 가능해지고요. 메가시티, 대규모 시티가 건설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변하는 세상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교통문화. 구글의 자율 자동차는 이미 좀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현대차도 준비 중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자율 자동차 시대가 오면 BMW나 벤츠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점점 가치를 잃고 운전사 없는 콜택시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소유 시대가 종집을 찍게 되면 도심의 자동차 수는 줄고 주차 건물도 사라지고 운전면허증도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센서를 이용해서 충돌을 제어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도 없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졸음운전, 음주운전, 끼어들기, 차선 변경, 얌체운전, 과속운전은 자취를 감추고 견인차, 응급차, 자동차 보험회사, 교통, 방송 등도 불필요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무인차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석유 기반 에너지의 점진적인 감축과 함께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따라서 기여하게 될 전망이랍니다. 교육 패러다임도 변화될 거랍니다. 원하는 수업만을 모아서 자신만의 대학 커리큘럼을 짜는 날이 곧 온대요. 세계 유명 교수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요. 그것도 값싼 등록금으로 말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덕분에 개인화, 완전교육, 무료교육으로 발전할 거래요.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지, 어떤 속도로 학습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근 가능한 민주주의적 교육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과 가장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갖게 만들어 줄 거랍니다. 머릿속에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세상 그렇게 변하는데, 대학이 그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생각됩니까? 권력의 분산, 가상현실 저널리즘. 이미 언론 권력은 재편되고 있고 신문업은 쇠락하고 있고요. 방송도 시청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모두가 인터넷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상현실이 저널리즘과 언론 산업을 재편할 거랍니다. 사고 현장, 살인사건, 모든 사건들은 드론이 취재하고 모든 사건의 전후 사정, 리얼리즘, 시공간 감각의 깊이를 더해준답니다. 드론이 취재함으로써 보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부 기관과의 신뢰관계도 형성되고요. 사소한 뉴스도 전해주고 그래서 다품종 소량 뉴스로 보도가 바뀌고 인공지능 화면 캡처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표정을 분석하고 선호, 비선호도를 학습한 후에 이를 통해서 뉴스의 길이, 선호 영상, 해설 스타일까지 평가할 수 있답니다. 자율기재 시스템, 블록체인이 바로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요.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1990년대 시작한 인터넷처럼 1920년대부터 시작하는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발표 우리 한 팀이 하기로 돼 있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은 그냥
블록체인을 이용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버티지 못할 수 있지만 해외 유수 은행들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섰고요. 우리나라 한국조폐공사도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이미 지금 하겠다고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가의 소멸. 머지않아 개별 국가는 사라지고 누구나 자신이 국가를 선택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2.0 시대가 온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특정 국민에 대한 신분과 입증서, 뭐 여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발행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플랫폼이 등장하면 대신 해결해 주고요. 누구든 자신만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답니다. 재산권, 결혼, 법인 슬립, 신분 증명 등의 거버넌스 서비스들은 이제 독단적인 당국에 맡길 필요가 없어지고, 물론 현재와는 다른 국가 개념이겠죠. 분산되고 국경이 없으며 자발적인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망한 나머지 국회를 없애려는 국민들이 많지만 국회와 정부를 대신한 다양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데 오히려 또 앞장서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번째,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불필요한 장기 이식자. 인간의 신체 장기를 신체 외부에서 다층 방식으로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해가지고요. 혹은 단백질 또는 세포를 활용해서 생명력 있는 구조체를 만든답니다. 장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연구소로 보내 자신의 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로 분열시키고, 바이오 프린터가 이런 세포들을 이용해서 적층 방식으로 새로운 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간이 신체를 모방한 인큐베이터에서 이식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거죠. 물론 신장, 심장, 폐와 같은 실질 기관의 배양은 어렵지만 이미 손가락, 치아, 고관절 같은 것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답니다. DNA 데이터 저장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생각할게요. 뇌의 지식을 다운받는 방법, 뇌에다가 지식을 다운받는 방법. 배움의 결과는 뇌 속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반복된 훈련과 연습은 독립된 신경회로를 만든대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도 직접 두뇌의 특정 영역에 매우 낮은 전류를 흘려서 속칭 이런 경두계 직류 전기 자극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통해서 이미 그 가능성이 나타났답니다. 지식을 다운받을 수는 없지만 뉴런이 지식을 자극하는 능력을 변화시켜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보편화되어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킨 후에 지식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언제든 다른 뇌로 전송할 수 있는 단계에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건 맞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로봇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인간.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인간은? 인간의 수명 연장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를 자동차 부품 갈듯이 장기를 교환하는 작업은 수년 내도 가능하리라고 전망합니다. 매년 5,7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은 사망자의 두뇌 속에 들어있던 기억과 독창성까지도 영원히 소멸시켜서 더욱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경학자들이 화학적 두뇌 보존 기술의 발달 덕분에 죽은 사람의 기억을 연구 본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2020년도에 됐는데 사람이 보존된 두뇌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살아있는 2060년에 컴퓨터를 이용한 로봇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지금 2020년에 죽은 우리의 두뇌를 기억을 곳에 남겨놨다가 2060년대 로봇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엄마 없이 태어난 아이도 가능하고요. 줄기세포에서 난자를 생산해가지고요. 인간이 또 인간을 만든 새로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가능해지고요. 이게 지금 유엔이 전망하는 미래예요. 몇 년도에? 1955년도에. 몇 년 후? 35년 후.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면에서 해석하면요, 이런 기술 타임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5년 사이에는요, 가상 망막 디스플레이, 줄기세포의 획기적 발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 무선 전송 충전 기술의 실현 이미 되고 있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그다음에 진공 자기 부상 열차의 하이퍼루프 완공, 이렇게 되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 15분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3D 바이오 프린팅, 달의 유인기지 건설, 3D 바이오 프린팅 가능하면 2025년 되면 인간의 장기도 출력 가능하대요. 바이오 프린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5년부터 10년 사이에는 개인을 식별하는 광고, 기혼 인구를 초월하는 미혼 인구, 미혼자가 더 많아지리랍니다.
그다음에 4,000년 전 멸종된 메모드가 부활시킬 수 있대요. 아시아 코끼리하고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엄청난 무슨 공룡 같은 거, 큰 코끼리 있잖아요. 메모드. 이걸 새롭게 부활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한국 대기업이 쇠락할 거라는 예측도 합니다. 뭐 틀릴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31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유엔의 지금 전망입니다. 현실에 더욱더 가까워진 인터넷, 중동 경제의 붕괴, 자율 자동차의 보편화. 그러니까 자율 자동차가 지금으로부터 15년, 10년, 15년 후면 보편화 될 거랍니다. 마인드 업로딩. 인간의 뇌 속의 컴퓨터로, 인간의 뇌 속의 정보를 컴퓨터로 다운로드 한다는 거, 아까 말했던 거. 2035년도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매의 정보. 그 다음에 2036년부터 2040년 사이에 가능한 기술들, 시험관 햄버거, 배양육의 보편화. 이 배양육은 고기 맛을 내는 고기. 진짜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요. 줄기세포를 떼어가지고 시험관에서 고기를 배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EU의 붕괴와 재연합. 지금 이미 영국이 지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삶 속으로 들어오는 가상현실, 특히 웨어러블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트로닉스라는 게 있는데 소비재계 혁명이랍니다. 지륵을 나노 기술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그 재료를 이용한 그 물건들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고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인도가 중국을 오히려 뛰어넘는데요. 중국과 미국을 초월할 거래요. 204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를 주시해야 됩니다. 인도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일상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41년부터 2045년까지 내다보면 우주 태양광 발전의 사용화.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태양광을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지구에 보내가지고 지구에 쓰자는 거죠. 인공지능 특이점이 출현. 바로 이게 이제 싱글레리티가 이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 2045년경이면. 그러니까 너무 빠른 느낌이 들어서 난 믿어질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기후 재난으로 인한 도시의 폐쇄 이런 거. 그래서 온난화로 인해서 다양한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아마 멕시코만은 그 해안 도시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예측되고요. 2046년부터 2050년은 안드로이드 인조인간이 일상화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 로봇이 일상화, 가사 도우미 대신 일하는 아바타, 그다음에 대신 반려동물 로봇이죠. 로봇이 동물 로봇이죠. 로봇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 아마존 생태계가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주택혁명, 도시혁명도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유엔의 전망이었는데 과연 맞을지 틀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도 내가 볼 때는 의미 있다고 봐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망을 들어볼까요? 볼까요? 여기 시간을 많이 쏟고 싶지 않은데 아까 말했던 그 특이점 말했던 그쪽 이야기를 해보죠. 특이점. 이게 간단히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 특이점 학파에서요. 그러니까 특이점 학파의 전망은 지구가 이렇게 막 가속화돼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7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기술, 세 번째 기술의 융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와 막 같이 융합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기술, 사람과 기술의 관계. 그다음에 초연결 사회 5G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센서가 사방에 붙어 있고요. 2030년도에는 세계적으로 무려 100조 개의 센서가 존재하게 돼가지고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특히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통신 기반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지성의 발전, 부의 집중화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변화 가속의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학파 이야기는 간단히 한다면 이런 거예요. 싱글레이트 학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가속화돼 가지고 바뀌고 있다 이거죠. 다시 정의를 하면요. 그 특이점이란 뭐냐면요. 질적 도양이 발생한 특정 시점을 뜻하는데
인공지능의 미래를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초월해서 스스로 진화돼가는 바로 그 시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 다다르면 인공지능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스스로 만들고 사람은 더 이상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세상이 온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호모 하빌리 시대부터 호모 사피엔스 시대로 뭐 10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뇽 시대, 그 루시가 크로마뇽 구스키 시대에 루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던 루시는 바로 크로마뇽이었습니다. 4만 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우리 인류의 농경 시대에는 불과 7천 년 전부터 제국 시대, 로마 제국 무슨 뭐 있잖아요. 그 2,500년 전부터, 사이언티픽 과학 시대는 400년 전, 그다음에 산업 시대는 180년 정도 지속됐고요. 공생 시대, 자유 시대, 그다음에 특이점은 뭐 2045년, 2060년 전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싱귤레이트 학파들이 아까 말했듯이 이 책에서 말했던 건 엄청나거든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따로 해주겠습니다만,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 커즈와일이 전망하는 약 100년 후의 미래, 2099년도의 미래를 우리나라 누가 이 비디오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 커즈와일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커즈와일 씨 현재까지 7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 커즈와일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커즈와일 씨는 현재까지 7권의 저서를 출판했는데 그중 5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20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3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어요. 또 평판 스캐너,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아무튼 이 그 10분짜리 비디오인데요. 여기서 뭐 보여줄 이유는 없지만, 이 2099년도 미래의 세상은 하는 그 우리나라 분이 제작한 책을 토대로 이렇게 영상물 제작한 게 있는데, 카메라도 제법 흥미로워서. 또한 인공망막, 생체공학귀, 그 밖에 종류는 많지 않지만 신경 임플란트도 등장하게 돼요. 척추 손상 환자는 컴퓨터나 자신의 이건 아무튼 그 싱귤레이트 학파가 전망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만들었던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라고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URL을 소개를 해줄게요. 그러고요. 또 내가 소개해 줄 만한 것은, 아까 내 책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책 중에서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동영상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원숭이 같은 유인원 모습에서 사이보그 로봇까지 이어질 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재미있게 동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그 여러분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유튜브 방송을 좀 접하면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미국의 그 이 책 미래 예측 보고서, 트럼프에게 보고했다는 이 보고서, 미래의 전망 2035년도 이야기를 간략히만 하면요, 또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035년도의 글로벌 트렌드, 그냥 큰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부유한 나라들은 노화되고 있지만 강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 남아시아가 오히려 부강할 거랍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변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계속 저조할 것이다. 이건 좀 코로나 전에 이미 예측됐던 겁니다. 기술이 진보를 가속화한 한편 단절을 야기시키고 있다. 아이디어와 정체성이 배타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영향이 오히려 더 부각된대요. 그래서 종교는 미래에도 지속된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거버넌스가 어려워져서 통치가 좀 힘들어집니다. 통치가 힘들어져요. 대중은 정부에게 안보와 번영을 요구하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통치가 힘들어지고 이건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랍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옛날에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 거버넌스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분쟁의 본질이 변화되고 있답니다. 이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계속되고요. 테러 위협이 더욱더 증가하고요. 약소국가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더욱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이 확산되면서 충돌 위험이 증가할 거랍니다. 그래서 분쟁이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의 변화, 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요구될 거고요. 뭐 코로나가 더욱더 이렇게 촉진시키겠네요. 또 이건 간단한 1935년대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에 대한 요약 이야기를 잠깐 내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지금 주된 이야기는 미래를 전망하는 특정 개인들의 책도 많고 주장도 많지만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미래는 바로 이렇다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머릿속에 담고는 있자. 상식으로 맞든 틀리든 간에 특히 그것이 유엔 미래연구기구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면 또 승기를 닥터가 굳이 주장한다면 그래 들어는 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여기 지금 잠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고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도 정리하고요. 정말 일자리가 없어질까? 로봇과 정말 함께 하게 될까? 국가의 개념이 사라질까? 화폐가 사라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보기 바랍니다. 이건 좀 다른 그림인데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준 것은 오늘이 있지만 내일은 없는 거. 오늘이 있지만 내일은 없는 거. 이렇게 이야기 돼요. 정당 없어지고요. 국가 사라지고요. 영국 황실 사라지고요. 중국 공산당 없어지고요. 일부 일처제 없어지고요. 생명의 신성설 없어지고요. 종교의 위계 질서 사라지고요. 자동차 배기가 사라지고요. 의사 진료실 없고요. 사생활 보호 임명성 찾기 힘들고요. 오늘이 있지만 내일은 없는 거. 이게 미래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말한 몇 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의사 더 이상 별로 뭐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이걸 불안하게 하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국가 없어지고 이러면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외대에 보면 외국 친구들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국제 결혼 너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외국 애들과 데이트하는 우리나라 남녀 젊은이들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는 물론이지만 이미 서로가 혼합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부 일처제한 개념이 깨진대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처제는 어찌 보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부 일처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 1대1 관계가 아니라 N대 N 관계가 갈 거고요.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모국의 사회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20, 30년 후에 사라질 거, 일부 일처제. 이미 우리나라 사라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방금 이 토막에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학자들이 또 미래연구기관들이 과연 그들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잠깐 보자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잠깐 먼저 만들고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할 것이 나 개인의 미래를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름에 여러분에게 와닿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미래 전망 이야기는 이 토막으로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듣느라고 여러분들.